오늘은 4월 2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지금 청와대와 인수위가 상당히 냉랭한 냉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소위 한냉정선이 펼쳐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물러서는 정부가 마지막 들어오는 새 정부에게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왜 배려를 하느냐? 현존 권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떠나가는 권력이기 때문이죠. 근데 떠나가는 권력이란 사실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많이 참고 또 많은 것을 아는 현자들의 행동이고, 참지 못하고 튀는 또 저항하는 그러한 권력은, 그것은 조금 잘못된 그런 양상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청와대는 지금 화를 내고 이럴 게 아니라 알박기 논란에 대해서 또 뭐 기타 등등의 얘기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조용히 진정하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임기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정권이 해야 될 도리 아니겠습니까? 권력은 원래 그런 겁니다. 권력은 처음 잡을 때는 승승장구하는 권력 같이 보이고, 모든 천하가 다 내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권력은 들어갈 때 항상 나올 때를 생각하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권력을 갖고서 5년 동안 흔들었던 이 구권력은 이제 많이 흔들고 이제 내가 석양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잘못했던 과거를 보면서 새로운 밀려오는 권력에 대해서 뭔가 배려하고 뭔가 평화롭게 이렇게 교직을 짜는 이런 느낌, 서로 배틀을 짜면서 함께 화해하는, 그러면서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숙이는, 석양에 지는 노을처럼 아름다운 빛이 반사되는 태양의 장렬의 뒤안길을 보여줘야 되는 게 지금 현존 청와대가 아닌가 싶은데, 이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연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모욕적이라느니 뭐라느니 말하는 태도가 상당히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이 인수위는, 사실은 인수위의 본질은 원래가 도도합니다. 원래가 권력을 새로 승계받았기 때문에 나가는 권력은, 새로운 권력은 굉장히 도도한, 그것이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느낄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점령군 같다 뭐 이렇게 하는 표현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의뢰 그렇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수위처럼 점잖은 인수위가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인수위처럼 솔직히 얘기해서 저기 막히고 여기 막히고,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한마디 하고 민주당이 한마디 하고, 이런 인수위가, 이렇게 당하는 인수위가 과거의 역사상 어디 있었습니까? 권력을 갖다 국민으로부터 정치를 받아서 법에 의해서 이 권력을 지금 인수하는 작업을 하는 당당한 인수위에게 지금 이 정권이 하는 행동은 바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 속이 좀 끓을지언정 권력은 내주는 사람 입장이 굉장히 슬프고 분노스러운 법입니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권력은 국민이 준 권력 아니냐 이거야.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됐느냐? 국민이 대통령을 시켜준 겁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 왜 대통령이 되었느냐? 국민이 시켜준 겁니다. 똑같은 역사를 전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떠날 때가 됐으니까 5년간 전세를 사는 거지, 소위 말해서 소유권을 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세를 살고 난 사람들은 집안도 조금 가급적이면 치우고, 좀 여기저기에 뭐 이런 뭐 냉장고도 있고 뭣도 있고 하면 이런 용도들을 깨끗하게 정리도 하고, 이런 뒷마무리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알박기 지금 논란이 일어났죠. 아니,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만약에 데리고 쓸 사람 같으면 적어도 1년 이상 데리고 쓸 사람 같으면은
이 정권이 남겨준 사람, 뭐 1년 미만이야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말이죠. 도의적으로 다 사표를 다 냅니다. 일단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부터 쫙 사표를 내고 또 공기업 다 사표를 냅니다. 그럼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겁니다. 예. 원래가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나가면은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진다는 건 잘못한 걸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서 자 이거 하고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는 그런 설들도 많죠. 그런데 이번 한번 보면 말이죠. 알박기가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아니 금년에 지금 3월 9일 날 대선을 하는데 그러면 1월 2일 60일 69일째 대선에서 새 대통령이 뽑혀지는데 아니 2월 달에 그냥 1, 2월 달에 그냥 인사를 갖다가 바로 그냥 59명이나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알박기. 그건 알박기 치고 센 알박기입니다. 알을 박는 게 아니고 이거는 대못을 갖다가 그냥 강철위에다가 또려 받는 이런 격 아닙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강 교수인데 KBS 이사. 그 김밥 얼마 매출 그 값 때문에 이사 쫓겨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입니까? 아니 뭐 예를 들려면 좀 있겠죠. 고영주 변호사 한번 보십시오. 고영주 변호사는 한 번 심판, 한 번 또 난리하다.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난리 쳐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언론, 그 언론이 그 당시 어느 언론이겠습니까? 뭐 언론에는 전부 다 민주노총 산하에 민원연이 많이 관여하고 있었을 지금도 그러지만 말이죠. 이 속칭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데스크는 다 누가 갖고 있다. 누가 다 점유하고 있다. 누가 다 감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고영주 변호사가 임기를 한 1년 남겨놓고 더럽다 하고 할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연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 두드려 패고 옆에서 조지고 해가지고 스스로 안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이러한 모순들이 이 정권에서도 없었다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알박기 논란이라는 거 이것이 문제가 되고 또 청와대 그래서 청와대하고 인수인 간에 지금 차가운 한파가 지금 오고 있다. 과연 반전 계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정권은 절대 권력을 중간에 아니면 초장부터 윤석열 정권을 엎어버릴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의 이 편편들이 계속 들려오죠. 뭐냐? 집무실이 어쩌고 저쩌고 왜 안 들어가냐 뭐 하면서 온갖 얘기를 갖다 윤석열 지금 새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같은 사람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또 윤석열에 대해서 뭐 특검하냐지 뭐니 대도 안 한 말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선거 전에 진작 특검하자. 대장동이 언제 일어났는데 지금 특검하자고 난리치는 겁니다. 특검은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래도 새 정권이 들어가면 속속들이 1부터 100까지 다 끄집어낼 겁니다. 그걸 조사를 틀림없이 할 겁니다. 그거는 국민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대장동입니다. 대장동 1부터 100까지 지금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찰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력은 이양할 때 곱게 이양하라. 아무리 제도가 5월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제도에서는 자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미 물론 5월 9일날 당일날 임명권자가 임명해도 관계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임명을 하되 이렇게 임기제가 딱 돼 있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의 모랄리티, 도덕성이죠. 민주주의는 어떻게 붕괴되는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그 지블렉 교수가 쓴 그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그분이 쓴 그 유명한 책이죠.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책에는 말이죠.
지도자가 제도에 대해서 자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알박기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제도는 대통령이 임명할 권한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임명하느냐 이런 얘기. 소위 제도의 자제와 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어? 신중함, 소위 배려심, 서로 상호 교감 할 수 있는 그런 아량, 이런 두 상호 존중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누차례 제가 이 책을 인용을 많이 했는데요. 역시 알박기 논란이 어떻게 진정이 됐습니까? 바로 저 감사원, 감사위원 가지고 또 난리를 쳤는데, 난리를 치다가 감사원에서 딱 감사원은 두 신임하고 구임 같이 협의 안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 나는 제청 못 한다. 감사원장이 그렇게,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랄 때도 감사원에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해진 겁니다. 선관위 또 발령내겠다고 그러고 말이죠. 벌써 한은 총재는 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알박기 논란이 지금 있는데, 그래서 청와대하고 인수위가 한냉전선을 가지고 있다고 언론들은 표현합니다. 반전이요? 반전 안 돼도 이 정권은, 새로운 정권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민노총을 주축으로 또 이 정권의 핵심인 또 민노총, 정교조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 이 소위 좌파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정치적 소요를 할 수 있으리라라는 예상을 충분히 다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딱 과거처럼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 때처럼 순진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은 이미 다 경험 학습을 통해서 정치 학습도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 투쟁을 하면 안 됩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서 다시 권력을 잡는다. 이것은 기본의 민주주의입니다. 투쟁하고 뭐 만들어내고, 옛날에 광우병 만들어내가지고 멀쩡한 이명박 대통령 초기부터 완전히 선동선전으로 부셔놓으려고 했던 그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민들이 다 속았지 않습니까? 이 뭐 MBC에서 광우병 발표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온 그 조직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제 그런 억울한 일은 이 정권은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당하지 말아야 되고 당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내준 지엄한 명령, 5년 동안 정권을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의한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위해서, 또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지금까지 소주성인이 무슨 탈원전으로 해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 바로 이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해나갈 5년 동안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저항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건 저항이 아니고 반항이죠. 아니, 반항이라보다 이유 없는 반항.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알박기 논란 때문에 청와대하고 인수위가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거, 이거 국민들 보기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청와대는 사과까지 어저께 요구하면서 역공을 펼치는데, 국민의힘은 청와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하고 직격탄을 또 같이 날릴 수밖에 없죠. 인수위가 왜, 아니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수위가 점령군이라고. 점령군이라는 사람한테 사과를 요구하다니요? 그것도 말이 모순 아닙니까? 점령군이 아니고 권력을 인수받는 팀이니까 승자죠, 승자. 지금 문재인 정권은 패자입니다. 똑같이 승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번 정권의 향후 5년간은 바로 누가 갖고 있느냐? 키는 윤석열이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특할비니 뭐 옷값 이런 거 겹쳐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시끄럽죠. 자, 분위기가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은 양측이 손해이긴 하지만은 결국 손해보는 측은 나가는 측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말이죠. 신구 권력의 극한적인 그런 대립하는 모습, 국민들이 좀 필요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거는 누가 잘못했냐?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이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권 인수를 하는 것은 인수위원회가 이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정권 교체를 하라고 그래서 해줬으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인수위가 있으면 그 인수위에게 권력을 갖다가 이양을 국민에게 권력을 일단 국민의 명령대로 돌려줘야 되는 것, 깨끗하게 즐겁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 신구 권력의 극한 대립, 이건 누가 잘못했느냐?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이 피로감은요, 막 두 사람 다 잘못했다고 원래 양비론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잘못은 지금 알박기를 한 바로 문재인 정권이 우선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인수위, 그럼 뭘 잘못했습니까? 아, 그러지 말아달라. 우리 같이 좀 협의 좀 하자.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한 그런 것도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는, 지금까지 청와대를 전부 국민들한테 보내드린다고 전부 문민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다 대통령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 하고 다 공약들 하고 전부 다 대통령이 대놓고 못했으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은 꼭 좀 칭찬 좀 해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광화문에서 국방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광화문이 지금 대통령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광화문이 옛날 그 광활한 그런 광화문이 아니고요. 그리고 뭔가 다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이 돼 있을 때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2017년만 하더라도 광화문이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광화문에서 충분히 뭔가 대통령실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지가 다 돼 있었지만 지금은요, 박원순 씨가 거기 틀어막고 서울시 광화문을 개조한다고 그러고 뭐 세월호들 막 한참 천막 치고 있고 막 한참 그럴 때 거기 뭐 공사하고 뭐 굉장히 뭔가 변화를 서울시가 많이 시켰습니다. 박원순이가요. 그도 대통령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후비고 파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그곳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분석하고 해가지고 국방부로 적절하다라고 판단했으면 그걸 존중을 해줘야지. 논란을 하면서 서로 의견 교환하는 것은 좋지만 부정적으로 안 돼 하면서 예산도 안 주고 말이죠. 한다는 것은 그거는 권력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구권력의 그게 잘못 아닙니까? 국민들은 나가는 권력과 있는 권력이 좀 더 젠틀 스마트하게 주고 그리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조성을 이 문재인 정권이 해주기를 사실은 바랍니다. 언론은요, 양비론, 양시론 이걸 주로 쓰지만은 그래야 한쪽에 이렇게 공평성은 있지만 저는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란다고요. 말 바로 하는 겁니다. 네. 그제 나왔던 대우조선 해양 박두선 대표 선출 그 적정성 놓고도 어저께 논란을 많이 벌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 있죠. 오얏나무 아래 갈 때는 가끈을 매지 말라.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니 굳이 무리하게 알박기라는 그 민간 사업이다. 민간 회사인데 왜 우리가 그거 했느냐 하고 분노를 하지만 그게 말이죠. 지금 그 회사가 운영을 잘못해요. 정부 지분이 지금 51%인가가 정부 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 영향력이 미치는 데 아닙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언론에 다 났는데요. 몇 %가 정부 지분이라는 거. 예. 그런 상황에서 또 그 양반이 상무에서 대통령이 올 때 브리핑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언론에 다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황을 보면서 국민들도 어허 하고 다 압니다. 알 것 다 알고 하는데 굳이 이런 사람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인상을 주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사라는 거, 알박기 인사라는 논란이 지금 많고 가장 예민한 이 시기에 박수현 수석이 어저께 막 얼굴이 우르락 푸락 해가지고 그 양반은 원래 얼굴 우르락 푸락 할 사람이 아닌데 모욕적이다. 뭐 사과해라. 이거. 아니 뭘 사과하란 말이에요. 뭘 사과하란 말이에요. 지금 말이죠. 정치권에서 김정숙 여사 옷감 논란이나 이 특수활동비 사용 논란 이거는 그러니까 시기상 맞물리는 겁니다. 양측의 공방이 더 격해지고 있는 그런 분석. 근데 자 김정숙 여사 옷값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게 뭐 인수위에서 얘기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 저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전제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나 그걸 칼날을 지우고 이 옷값 논란이 어디서 된 줄 아십니까? 여기 야권에서 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인수위에서 제기한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거는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예술 작품 같은 사진을 갖다 막 올렸습니다. 얼룩달룩 보니까 김정숙 여사 옷이야 옷. 그런 것을 올려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인수위라든가 뭐 국민의힘이 제기한 것처럼 문제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바로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언론이 왜 비판을 하겠습니까? 오늘 언론에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 인용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러니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박기 논란, 청와대하고 인수위 지금 한냉전선인데 가급적이면 한냉이 온냉으로 온화한 온난전선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한냉이 아니고 온난전선으로 바뀌어줬으면 국민들은 좀 피로감이 없고 편안하겠다. 이런 느낌을 전하면서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대강이죠.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어저께 청와대 그 박수현의 그 논평은요 완전히 고압적이었습니다. 네, 완전히 고압적이었어요. 대변인은 왜 대변인을 두느냐? 기교 있게 머릿속에서 정치적인 어떤 이득과 득실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하고 듣는 국민도 생각하면서 그 정서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대변인이 되는 아무나 대변인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